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두 개로 나눠서 20분 안에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립 1차도 있고, 연립 2차도 있고,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는 것도 2차 방정식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나온 연립 2차는 둘 다 연립방정식 일단 방정식이 두 개잖아요.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두 개가 중괄호로 묶여있는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립 2차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 이런 방정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둘 다 2차는 아닙니다. 부정방정식은 뒤로 뺄 거예요. 뒤로 빼겠습니다. 내일 올리겠죠. 자, 우선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 한 개면 연립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면 굳이 연립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연립을 해야 미지수 두 개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중2에 나온 거, 중2. 중2에 아마 연립방정식이 1차 방정식하고 연립 1차가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간법 또는 대입법으로 푸는 건데 이 두 개의 목적은 저 방법 두 가지의 목적은 이거예요.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 미지수를 소거가 뭐예요?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인데 한 개를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쓰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없고요. 그냥 미지수 하나만 없어지면 돼요. 그렇게 되는 방법을 하는데 쉬운 걸로 내가 쉬운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유형이 약간 정해져 있는 타입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개수가 1이잖아요. x1이고 한식에서 개수가 1인 게 있으면 대입을 해도 돼요.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개수를 맞춰서 빼거나 더해도 돼요. 더하거나 빼서 개수를 줄이는 거고 얘는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여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네, 대충 방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나왔어요. 이걸로 예를 들자면 1번 가간법. 가간법을 먼저 하자면 얘 지금 걔가 가간법은 하는 거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EX 이걸로 말고 저걸로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가간법 A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식에 곱하기 2를 하면 EX 플러스 2Y가 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뭐랑? B식이랑. 그래서 얘랑 B식을 빼는 거예요. B식은 EX 플러스 3Y가 11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두 식을 빼면 X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면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여기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거 거꾸로 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3에서 2를 뺐다 그럼 얘도 11에서 8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그냥 Y는 3 나오겠네요. Y가 3이다. 그죠? 그리고 3을 여기 넣으면 X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게 가간법입니다. 이게 가간법이고요. 대입법을 보여드릴게요. 대입법. 이 풀이는 중학교 때 거라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되고 대입법 같은 경우는 뭘 변경해도 상관없는 대입법 할 때는 개수가 1인 거 변경하는 게 더 쉬워요. 문자도 뭐 y로 하든 x로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플러스 4가 되잖아요. x가 이거라고. x가 이거래요. 이거를 여기서 나온 x를 b식에다가 대입합니다. 또는 x는 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를 하려면 나누기를 해줘야지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나온 x를 b에 대입한대요. 그 식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하다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 더하기 3 y가 11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풀면 y가 나오겠네. 그죠? y가 나오네. 마이너스 2 2y 플러스 8 플러스 3y가 11이다. y가 3 이래도 y가 3 나오네요. 이거 y 여기 넘어가서 3 y는 3 그럼 x는 1 똑같이 나오겠네요. 아까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연립 1차 방정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글씨 크기가 안 맞네. 얘를 24로 맞출게요. 24.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부정, 그래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서도 부정이 있죠. 부정사, 투부정사 정할 수 없어요. 용법이 많아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수학에서도 씁니다. 부정, 정할 수 없다는 거를.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는 불능이라고 해요. 해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를 볼게요. 요 다음에도 여기까지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7분이네요. 네, 이렇게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1에서 두 식을 빼면 0은 1이 될 거예요. 이거 정리해보시면 0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이고 잘못 나왔다. 여기가 0은 0이 나와야 돼. 무수히 많은 경우 잘못 썼네. 제가 잘못 썼어요. 순서를 바꿨으면서 여기가 2여야 돼요. 여기가 4여야 되고 그래서 얘가 0이 나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불가능하댔잖아. 불가능한 경우 0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능이고요. 0은 0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약간 항등식 느낌이 나요. 항등식. 항등식 같아. 항상 뭘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0에다 뭘 곱하든 다른 숫자를 양변에 곱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다.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다가 이렇게 되고 해가 아예 없어서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양변이 다른 숫자가 딱딱 나와야 돼요. 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하면 한 쌍의 해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차식이니까 이거 그래프까지도 아마 중2 때 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한 쌍의 해만 나오는 경우 연립 1차이기 때문에 한 쌍만 딱 나올 거예요. 그 경우는 교점이 한 개가 있고 교점이 한 개가 되고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 방향이 같아도 돼요. 둘 다 플러스여도 이렇게도 교점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식의 얘가 A, B,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냈다고 쳤을 때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AX,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B예요. 상수가 C예요. 근데 1차니까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까지 똑같아 버리면 그거는 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그치 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를 건데 이렇게 X의 개수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놨을 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이 비율이 다르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는 교점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평행을 할 거예요. 평행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럴 때는 y 절편만 다릅니다. 기울기는 똑같아야 될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부정이라고 했죠. 부정은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이 세 개의 숫자의 비율이 다 똑같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고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경우에 연립 2차라고 합니다. 아까는 1차였죠. 둘 다 1차였잖아요. 아까는. 그죠?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차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얘도 나오긴 나와요. 네, 1차식과 2차식을 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대입법밖에 안 돼요. x가 자, 얘도 다시 자, 여기서 끝나고 위의 식을 y 플러스 2라고 대입을 해서 변형을 해서 밑에 y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개수가 줄어들겠죠. 문자가 두 개였는데 이걸로 바꾸는 순간 x제곱 더하기 x 자리에 y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푸는 거고 2차 방정식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2차항을 소구하거나 상수항을 소구한다라는 거는 두 식을 적절히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제 몇 개 풀 거예요. x, y에 대한 이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 두 개를 바꿔도 동일한 게 나오는 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일단 방법만 보자면 그래서 합을 A, 곱을 B라고 놓고 그렇게 놓는다는 건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A, B 값을 구한 다음에 방법만 잘 보세요. x, y를 두 근으로 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t에 대한 몇 차겠어요? 근이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식이 있는데 합을 A, 곱을 B라고 했어요.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고 B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A가 뭐였어요? 합이었잖아요. A는 합이었어요. 합이었는데 봅시다. 합이었고 B는 곱이었잖아요. 그죠? 합이었고 곱이었어요. 합이 4고 곱이 3이다. 그럼 각각의 x,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합은 4, 곱이 되는 x, y를 어떻게 구해요? 그냥 구해도 돼요. 1 곱하기 3 하면 3이죠. 1 더하기 3 하면 4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요거 찾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면 됩니다. 두근의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펜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럼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대입법이 되겠죠. x는 y 플러스 2.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됐네요. 이거를, 나온 이 x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2에 아까 한 거랑 똑같은 식이네요.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10이 0이다 라고 되겠네요. 그럼 y에 대한 2차식이 되겠네. y
y제곱 y제곱 2y 2y 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겠네요. 안 김에 정리까지만 할게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3의 0이다. y는 두 개가 값이 나오겠죠? 그죠? y가 이걸 때 x가 뭐고 y가 이걸 때 x가 뭐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1 두 개가 나오겠네요.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넣으면 x가 나올 거고 y가 1일 때 여기 넣으면 x가 나오겠죠. 두 개 나오는 게 맞아요. 2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2, 1, 1, 2 그러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x가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온 x를 밑에 식에 대입을 하면 또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잖아요.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서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x가 2일 때 y가 나올 거고 얘가 이거일 때도 저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어디 갔지? 저거네. 그래서 인수분하면 빼먹었다. 아이고 여기 y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y고 여기는 2y가 되겠네. 아이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x가 2가 아니고 2y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일 때 x 대신에 2y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얘는 위의 식이 더 쉽잖아요. 넣어봤자 어차피 0돼요. 밑에 식에다가 x 대신 2y를 넣고 나오는 y가 있을 거고 그죠? 두 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y 2차식이 될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또 밑에다가 대입했을 때 해서 정리하면 또 y가 두 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정상입니다. 얘가 치환을 하는 경우였어요. 그 대칭식의 경우가 이겁니다. 대칭식의 경우가 이건데 위의 식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y 제곱 y가 없네. 플러스의 제곱이 아니죠. y 제곱 이거 어떻게 구해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거 곱셈 공식에서 변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x 플러스 y가 a고 xy가 b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식에서 플러스가 저거가 될 거니까 넘겠네요. 또 딴 얘기 할 게 많아서 a 제곱 빼기 2b가 0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거는 곱이 됐으니까 곱은 2가 될 거고 곱이 1이에요. 여기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b가 0이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x, y를 이거라고 했으니까 b가 0이 아니고 b가 2죠. 그죠? 그러면 얘가 2라고 여기가. 그럼 a제곱이 뭐가 돼요? a
제곱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죠? 아, 얘가 5네.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5네. 그럼 9니까 a제곱이 9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래요. 합이 플러스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합이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따로따로 구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a가 3이면 합이 3이고 곱이 2라는 말인 거고, 곱이 2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나온 거고, 그죠? 곱해서 2고 더해서 3이려면 1, 3이면 1, 2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고 곱해서 2라고 하면, 그러면 그 두 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 플러스 3일 때 두 개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일 때 두 개 나와서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칭식까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봤고, 이거 끝나면 이제 부정방정식을 할 거예요. 부정방정식. 아까 부정 말했잖아요.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방정식도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힌트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